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채 10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얼마 전, 즉 3일 전쯤에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에 나서면서 급격하게 한번 떨어졌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만큼 지금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들 환율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이것을 호재로 파악을 하기보다는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이틀 동안 보여주는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 특히 지금 신흥국이나 선진국,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달러가 너무 많이 흡수가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를 겪을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유동성 흡수는 더 빨라질 것이고 연말에 또다시 빅스텝을 2번 정도 더 밟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위기는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체적인 전 세계의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미국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달러 인덱스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수출이 잠시 호조가 있었었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기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국가인 미국 입장에서는 자, 수출 등을 살려서 고용지표를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고용지표는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지표 발표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앞으로 팔로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연준의 기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밝혔던 것은 인플레이션 2%, 그쵸? 고용지표는 붕괴되지 않는다면 쭉 가겠다는 거예요. 자, 2%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거의 CPI가 뭐 9에서 1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초입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외환 자체, 즉 본인의 환율 방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혼자 역행하는 국채 매입까지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호재? 아니죠. 그쵸? 지금 전 세계 시장, 특히나 환율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진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끝도 없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제동이 걸렸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마치 잡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 자체가 완전 꺾인 건 아니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3.5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짧게 움직였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 어차피 FOMC는 11월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국내 사정이야 뭐 당연히 위험한 상황인 게 맞는 거고 자, 나스닥 역시도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제목으로 했듯이 언제 반등이 나올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랠리에 대한 기대를 살짝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즉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 4일 정도의 요런 정도의 짧은 반등 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약간 도의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을 뿐이지 당분간은 랠리로서 반등이 이렇게 갈 확률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특히나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전저점, 즉 쌍바닥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도 이미 하락이 너무 길게 가서 어떤 식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도의적인 반등이 짧게 3, 4일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요런 데서 지금 비중 늘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런 데서 비중을 늘려봤자 다시 추세선의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51선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중기 이상의 반등을 가져가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완전히 조금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 정도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앞으로 당분간은 3, 4일 수준의 반등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 즉 근시일 내에 반등 타이밍을 잡겠다고 투자라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쌍바닥이 무너진 상태고 하방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바닥을 조금씩 이렇게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리고 요럴 때 물리고 해봤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지금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실 때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뭐 계속 모아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지금 정말 사실 6개월, 지금 9개월, 거의 10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즈음에 지금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싸다라고 이러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의 근거가 뭔지를 저는 확실하게 좀 개인이 정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수나 전체 지수, 즉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워렌 버핏. 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종목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생산 설비를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시장 지표를 분석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냥 덮어두고 지금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는 걸 그런 워렌 버핏 같은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비교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훌륭한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IR 담당자든 혹은 진짜 전무이사급 이상의 고위 임원들 직접 만나서 회사의 방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 모두 다 파악을 하면서 직접 생산 설비도 둘러보고 사무실도 가보고 회사 공장도 돌아보고 진짜로 많은 시장 분석을 거쳐서 투자를 결정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어떠한 뭐 줍줍 뭐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만 그냥 담아두시고 1, 2배짜리 지수도 아니고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시면서 가치 투자를 운운하면서 장투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했겠죠. 근데 지금같이 시장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3배 레버리지로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없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정작 돈을 벌 때 요 시기에는 3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어요. 그쵸? 이때는 다 QQQ 뭐 아니면 1배짜리 그냥 기술주들 뭐 아니면 종목 뭐 테슬라는 정말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데 정작 3배 레버리지 같이 극단적인 상품을 매수할 때는 지금 이럴 때 시장이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좀 잔인함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희망론을 펼치기보다는 조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때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아직 추세가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반등을 노리시려면 자, 이런 식으로 RSI든 뭐 지금 TDI 같은 경우도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을 뚫린 상태에서 지표가 하방, 낮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하방을 향하고 있을 때는 사실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대피를 하실 때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이미 쌍바닥이 뚫렸어요. 그쵸? 쌍바닥이 뚫린 상황이고 QQQ 역시도 지금 쌍바닥이 뚫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배팅을 하실 때는 아니다. 즉 어떠한 이전에 비해서 싸졌다는 가치만으로 지금은 돈을 넣으실 때가 아니고 왜냐면 이만큼 풀린 돈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 판단이 됐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돈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시장 자체도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가치를 다시 재산정하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싸다, 공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흡수가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비율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차라리 그래서 전체 시총에서 GDP를 반영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는 게 공부하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선, 201선이 모두 역별로 위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0일이나 200일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쵸? 지금 계속해서 200일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자, 점점 힘은 그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젠 51선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쵸? 자, TQ나 SOXX 같은 경우도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지수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서 지금 쌍바닥이 뚫렸다는 거 꼭 유의를 해주시고,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길지 않을 것이다. 그쵸?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투자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꿀 시기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시장,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어려워하셨지만 결국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전히 하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추세 자체가 많이 하방을 향했기 때문에 한 2에서 3일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유의 깊게 좀 유념을 해주시면서 조금 방망이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그러한 시기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